2020년도 3회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제 좀 빨리 한번 나가볼게요. 자, 81번이 됩니다. 81번. 네. 자,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 산지에 시설할 때 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인가? 요거는요, 가공전선의 높이가 됩니다. 네, 가공전선의 높이. 제가 이걸 좀 빨리 한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가공전선은 저압 또는 이제 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있어요. 요거 이제 제가 시가지 외라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정리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예. 자, 항목이라고 볼까? 항목. 자, 조건이죠. 도로를 횡단. 그 다음에 철도 횡단, 그 다음에 횡단 보도교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가 됩니다. 기타. 그러니까 도로횡단, 철도횡단, 횡단 보도교를 횡단을 제외하는 장소인데, 기본적으로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돼요. 물어보진 않습니다. 네. 자, 철도를 횡단은 뭐가 된다? 6.5m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인데, 왜 이렇게 휘었냐, 이거? 기본적으로 저압일 때나 고압일 때는요, 3m, 이제 3.5예요. 3.5m 이상이 되고요. 이것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면 3m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인데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어보질 않아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저고압일 때는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5m 이상. 자, 이것이, 이제 전선이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 되면 얼마가 된다? 저희가 4m 이상이 됩니다. 원래 여기는요, 5m 이상인데, 절연전선 케이블이며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위아래를 절개로 이제 얘네들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특고압 시가지 외인 경우인데 특고압 시가지 외일 때는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는 그분의 이제 35 초과가 아니라 160 이하죠. 160kV 이하가 됩니다. 요때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6m가 돼요. 다만 시설되는 위치가 산지라면 5m가 됩니다. 요것도 소소한 바뀜이 하나 뭐냐면 원래 160kV 이하일 때 평지면 6이고요. 산지면 6인데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6이야.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는 대상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5 아니면 6이에요. 기본적인 장소면 5고요. 산지면 6입니다. 여기에다가 단수에다가 0.12를 곱하시면 돼요. 일단 단수는 제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특고압 시가지 볼까요? 예. 특고압 시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된다? 35kV 이하에서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35kV 이하일 땐 기본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단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얼마가 된다? 8m가 돼요. 그럼 얘도 35kV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도는 뭐가 되냐면 8이 됩니다. 절연전선이면 8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에다가 단수에다가 0.12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말하는 단수는 뭐냐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요거 먼저 풀어보고 한번 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4만 5천 볼트 송전선을 사람이 쉽게 접속할 수 없는 이제 산지에 설치한대요. 얼마 이상 높이에 두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 4, 5는 엄연한 특고압이고요. 시가지다, 시가지 외라는 언급이 없으면 시가지 외가 기준이고요. 얘는 도로 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철도 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교를 횡단하는 경우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전압이 이미 뭐예요? 160을 초과하는 경우니까 요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지금 저희가 기준이 뭐예요? 산지니까 기본 5에다가 단수를 계산해야죠. 우리가 말하는 단수라는 것은요. 자, 요 초과하는 전압이에요. 요 초과하는 전압이 얼마다? 3, 4, 5고요. 여기에다 기준을 빼주시면 돼. 기준이 뭐야? 160을 초과하니까 기준이 빼어지고요. 10을 나누시면 돼요. 예, 요걸 계산해보면 18.5가 나옵니다. 18.5가 나오죠. 근데 다만 요거는 소수점 절상이 필요해요. 소수점 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절상이라는 건 무조건 소수점은 어떻게 해라? 올려 19가 나오죠. 그래서 19에다가 곱하기 0.12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저희가 얼마 나오냐면 7.28m가 나와요. 예, 아유 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그 표로 한번 정리하십사 해서 한꺼번에 싹 제가 이제 정리해드린 건데, 네. 나오는 부분만 보자고요. 그쵸?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가공전선의 높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제 출제가 다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도로 횡단하면 무조건 6, 철도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5죠. 그다음에 횡단보도교 3.5, 절케 3, 기타는 이제 이 저고압일 때는 5m 이상 절연전선 케이블, 교통까지 이제 사실 주어지는데 절케 보고 4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놈 시가지 외는 35kV 이하 5, 160kV 이하 6, 산지라면 대신 5다.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특고압 시가지의 경우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고 할 때 무조건 시가지는 시가지라고 주어지고요. 아무 말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시가지 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35kV 할 때는 기본적으로 10m인데 절연전선이라고 주어지면 8. 35를 초과하면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2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 지워봅시다. 자, 시간을 좀 읽으면서 할게. 자, 변전소에서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고압 전로에 보기 쉬운 곳에 반드시 뭘 표시하냐면,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서 이 테마에서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우리 특고압 전로에는요, 이 특고압 전로에는 그 보기 쉬운 곳에 저희가 뭘 하냐면 상표시를 해야 돼요.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L1, L2, L3 이런 상표시를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저희가 색상을 이용해서 이제 상표시를 하는데, 또 하나가 모의 모선에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이 모의 모선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 모의 모선에서는 단모선, 싱글 버스라고 하죠. 단모선 2회선은 제외합니다. 요것도 좀 설명드리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자,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특고압 전로에는 그 보기 쉬운 곳에 뭘 표시해야 된다? 상표시. 자, 그 다음에 모의 모선에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단모선 2회선 또는 이렇게 나와 2회선 단모선 이렇게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같이 위치만 바꾸는 거죠. 두 가지 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 자, 83번 봅시다.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의 시설 높이에 대한 기준이죠. 옳은 건데요, 제가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공통신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면 첨가통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력보안통신선은 가공통신선과 첨가통신선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첨가통신선에는 저고압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특고압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항목이라고 해볼까요?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를 횡단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는데요, 최소 몇 메타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이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설된다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다라 합니다. 가공통신선은 전력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형태가 되고요. 첨가통신선은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업어가는 형태입니다. 통신선을. 자, 저고압이나 특고압 모두 도로를 횡단하면 얼마가 된다? 6m 이상이 됩니다. 다만 저고압일 때만이에요. 요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5m 이상이 된다. 자, 철도를 횡단하면 이제 나오면은 무조건 만세를 외치시면 돼. 자, 6.5m. 자, 가공통신선의 경우 횡단보도교는 3m 이상이 되고요. 저고압일 때 요 놈은 3.5m인데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 되면 3m까지 낮출 수 있고요. 다 이상이에요. 특고압은 특이하게 좀 5m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좋겠죠. 전력보안 통신선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기왕 하는 거 한 방에 다 정리를 해야죠.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가봅시다. 가공통신선이죠. 가공통신선이야. 자,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때 5m, 아니죠. 6.5가 되죠. 그쵸? 옳은 걸 물어보는 거잖아. 자, 2번. 횡단보도교 위에 설치한데, 자, 철도는 이제 6.5. 횡단보도교는 얼마예요? 3m.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고요. 3번, 4번 모두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네. 자, 84번 갑시다. 가반형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기에, 이제 용접 변압기에 이 1차 측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 요거는 제가 1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볼트가 정답입니다. 여기서는 이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85번. 전기 온상용 발열선은 그 온도가 몇 도를 넘지 않아야 되는가? 요거 이제 식물 재배하는 거죠. 내지 이제 요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도로의 전열 장치의 시설인데 이것도 좀 답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기술 기준에서 발열선의 온도를 물어보면 무조건 몇 도가 정답이냐면 80도가 정답입니다. 하나밖에 없어. 기술 기준에서 발열선의 온도 물어보면 무조건 몇 도다? 80도가 정답입니다. 그 외에 여기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요,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이기 때문에 300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86번. 사용 전압이 15만 4천 볼트인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시설할 때 경동연선의 단면적인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 보안공사는 조금 정리 좀 해볼게요. 여기를 좀 먹고 해보자. 일단 보안공사인데요.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보안공사는 총 5가지입니다. 저고압보안공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2종, 요거 이제 특고압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게 좀 좁으니까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자, 저고압 보안공사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전선의 굵기만 물어봐요. 400V 이하가 됐을 때 전선의 굵기는 얼마 이상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4m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00V 초과하고 저압이래, 저압. 저압이 아니라 고압. 이렇게 나오면 5mm 이상입니다. 자, 제1종 특고압, 여기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35kV를 초과해야 돼요. 전압은 35kV를 초과하고 2차 접근 상태여야 돼요. 적용 기준을 물어봐요. 여러분들 2차 접근 상태라는 건 어떤 전력 시설물과 특정 건조물이 3m 미만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건요, 단면적을 물어봐요. 요거 잘 물어봐. 지금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100kV 미만일 때는 55스퀘어입니다. 그 다음에 100kV 이상 300kV 미만이 돼요. 요때 150. 여기 좀 먹을게요. 그 다음에 300 이상 300kV 이상일 때는 200스퀘어. 다 하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자 일단 다 해볼게요. 제2종 특보합 보완공사는 2차 접근 상태이면서 전압은 35kV 이하여야 돼요. 그 다음에 1종 특보합 보완공사도 별도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놈은 1차 접근 상태이면서 35kV 이하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설 기준을 물어보고요. 1종만 특이하게 이 단면적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요놈은 요 정도로만 물어보고 같이 좀 정리하셔야 돼. 노란색으로 써드린 부분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답에 영향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사용전압이 154인 가공전선로를 1종 특보합 보완공사 단면적 물어봤죠. 154는 엄연히 100kV 이상 300kV 미만에 해당하므로 얼마예요? 150이 되겠죠. 154 나오면 사실 그냥 150 찍으시면 돼. 정답은 3번이죠. 네, 이렇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87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고압용 기계기구를 C가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되는가. 요거는요, 제가 이제 요것도 좀 정리해 볼게요.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어디의 높이다?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다. 자, 두 가지가 시험 문제예요. 첫 번째가 고압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된다? 특고압이 됩니다. 자, 고압은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고압은 두 가지로 쪼개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C가지 외인 경우가 있고요. C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고압은 뭐 조건 자체가 없고요. 자, C가지든 C가지 외든 우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기준이다? C가지 외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고압 기계기구를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데 C가지 외에 설치하면 몇 메타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거냐면 4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이 C가지에 설치되면 4.5m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고압은 얼마가 된다? 5m 이상. 예, C가지와 관련 없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실 때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는 4.5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시는 건데, 자, 이게 이런 의도예요. 우리가 이제 변압기를 이제 이 공장 같은데 옥상도 없고 지금 전기실도 없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지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요. 여기에다 저희가 이렇게 가대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하죠. 변압기가 무거우면 이렇게도 설치하죠. 예,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저희가 뭘 설치한다? 울타리를 이렇게 설치해요. 울타리. 네, 이렇게. 문제는 지금 요 얘기는 뭐냐면 대지면을 기점으로 해갖고요. 이 기구의 하단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는 고압은 C가지면 4, C가지면 4.5, 특고압은 5가 된다. 4.55 이런 식으로. 자, 그럼 87번. 자, 갑시다. 기계기구를 C가지에 설치하는 거죠. 끝났네. C가지에 설치하는 경우 얼마가 된다? 4.5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에 있네요. 자, 88번. 요거 좀 지워볼게요. 자, 발전기, 전동기, 조상기, 기타 회전기, 뭐 회전별류기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절연내력 시험은 어느 곳에 가하는가? 이게 시험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물어본 건데, 시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권선과, 요걸 기억하셔. 권선과 대지 간에 10분간 가한다는 걸 기억하시오. 네. 권선과 대지 간에 몇 분간? 10분간. 요 절연내력 시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사용전압에 대한 배수랑 이런 걸 같이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권선과 대지 간에 몇 분간? 10분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돼요. 1번. 자, 요렇게. 자, 요건 나머지 좀 지워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89번이죠. 자, 특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과 접근할 경우 이들의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몇 cm 이하일 때는 두 전선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특고압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제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냐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요, 제가 좀 별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이 지중전선과 무슨 전선? 지중전선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지중전선과 무슨 전선? 약전선이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지중전선은 무슨 전선을 말한다? 전기선을 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저압 지중전선과 누구다? 이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과의 상호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0.15m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고압 지중전선과 누가 되냐면 특고압이 되는 거예요. 이들과의 이격거리는, 자, 여기에 몇 배나 냐면 2배를 해주셔. 그러면 얼마가 된다? 0.3m가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한 값에 2배를 해주면 지중전선과 약전선의 이격거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 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의 이격거리는 여기에 2배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는 살짝 요 놈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 저압만. 저압도 포함이다 이런 얘기지. 자, 2배를 해주면 0.3m. 자, 이번에는 특고압 지중전선과 약전선과의 이격거리죠. 자, 요때 이제 요 값에 2배를 하는 거니까 0.6m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중에는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네가 이렇게 시공하기가 어려우면 요 중간에 격벽을 설치하면 이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89번은 특고압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에 대한 이격거리가 얼마 이하일 때는 격벽 설치해 이런 얘기죠. 지금 누구예요? 보면 특고압 지중전선과 누구다? 약전류전선이죠. 얼마예요? 0.62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4번이 됩니다. 예. 거기 이 가연성 내지 유독성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는 거 25kV 이하 그 얘기 있죠.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일단 요거 여러분들 꼭 이제 좀 요거 정리해 주세요.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 고압 옥내배선이죠. 네. 고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인데요. 자,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고압 옥내배선의 가능 공사다. 자, 첫 번째가요, 애자 공사. 두 번째가 케이블 공사. 세 번째가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고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건데 이미 정답이 2번이죠. 그쵸?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고압 옥내배선의 가능 공사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특고압 옥내배선의 가능 공사예요. 예. 자, 뭐가 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애자 공사 안 됩니다. 자, 케이블 공사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실 때는 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죠. 고압 옥내배선에서 가능 공사는 뭐가 된다? 고압 옥내배선은 애자 케이블
물론 애자 뭐 건조한 거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예. 자, 그 다음에 특고와 복내 배선에 가는 공사는 뭐가 된다? 케이블.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특고와 복내 배선은 100kV 이하의 제한이 있습니다. 요 자체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요 정도로 같이 더 정리합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1번 봅시다. 자, 이건 좀 지워야 돼요. 자, 조상설비의 내부 고장에 관련돼서 또는 과전류,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하는 전력용 커패시터의 최소 뭐가 된다? 뱅크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91번이죠. 예. 그래서 조상설비에 관련된 보호장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조상설비의 보호장치다. 자, 이건 이제 용량에 따라서 어느 사고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전력용 콘덴서나 이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는 보호 대상이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 15,000 kVA 미만이라면 자, 어느 사고에 대해서 보호 대책이 필요하냐면 내부 고장이나 과전류에 대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용량이요 15,000 kVA 이상이 되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내부 고장과 과전류와 그 다음에 과전압까지 저희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조상설비의 내부 고장, 그 다음에 과전류, 그 다음에 과전압이죠. 보호해야 되는 전력용 콘덴서, 커패시터죠. 최소 용량은 얼마인가? 이거죠, 이거. 15,00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것도 기억합시다. 이 동기조상기 관련돼서 보호설비도 물어봐요. 이 동기조상기인데 얘는 내부 고장에 대해서만이에요. 로타리 콘덴서인데 내부 고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얼마가 되냐면 15,000 kVA 이상부터는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지금 뭐 저는 여기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에는 요 500 넘고 15,000 미만도 있으니까, 그리고 블로리액터도 그 대상이 같으니까요. 요렇게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도 저희가 뭐가 된다? 은근히 출제 빈도가 있으니까 좀 요거를 같이 좀 정리를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2번은 솔직히 제가 이제 이 92번은 답!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려. 뭐 이런 거는 제가 욕심이 없어요. 세모 좀 쳐드리고요. 사용 전압이 440V인 이동 기중기용 접촉 전선을 애자공사에 의해서 옥내 전개된 장소에 할 경우인데 전선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뭐 그냥 생출이고 그냥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93번. 요것도 시작 전에 제가 이제 좀 세모를 좀 쳐드리고 싶어요.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옥내 시설화는 이제 사용 전압이 400V를 초과하고 1000V 이하인 전개된 장소에, 건조한 장소가 아닌 기타의 장소에 관등회로의 배선 공사로 적합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1000V 이하인 회로이면서 그 관등회로 공사를 할 때, 방전등 공사할 때 이제 1kV 이하이고 이제 그 기타의 장소가 되면요, 애자 공사가 가능한데요. 요거 정답은 1번인데 제가 이제 좀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좀 이 부분도 좀 기억하고 싶을 때에는 방전등 공사에서 1kV에 대한 그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공사 방법 물어봤을 때에는 그냥 애자 공사 찍으세요.
요게 답이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사실은 뭐 이제 1번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92번이나 93번은 그냥 편하게 보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개정이, 아이고, 갑자기 귀가, 예. 개정이 되더라도 개정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부분에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막 정리해드린 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저런 부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개정 후에 문제는 많이 나와봐야 2문제, 3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몽땅 공부한다는 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예. 나오는 걸 지켜봐야죠, 향후. 예.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92번이나 93번은 어차피 그냥 편하게 보자. 예, 94번 보겠습니다. 옥내 어이구, 이제 94번인데 93번을 또 읽고 있죠. 자, 저압 가공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94번. 가공전선의 종류라고 해볼까요? 이거 이제 다절캐 이렇게 하시면 좋아. 그래서 다는 이제 다심형 전선, 절은 절연 전선, 캐는 케이블 정도 이렇게 예. 아닌 걸로 이제 동복강선이나 나전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예, 그래서 나 동복강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예. 그 다음에 이제 95번. 가공전선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거예요. 예, 자, 95번. 지선이 됩니다, 지선. 이거는 제가 이전에 1회차에서도, 1, 2회차에서도 말씀드렸죠.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일단은, 자, 나오는 걸 빨리 한번 보면, 일단 저희가 지선에서는 철탑이라는 걸 사용해 갖고요. 강도를 분담하지 않죠. 그쵸? 예. 자, 첫 번째가,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다 써놓을게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예, 2.5 이상이 되죠. 예.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돼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된다? 4.31kN 이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고요. 네 번째가 소선 지름이 돼요. 2.6mm가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게 이제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얼마예요?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5m 이상 지도5. 그 다음에 이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4.5m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건 꼭 나와. 그래서 거기 보면 자 갑시다. 틀린 거잖아. 지선의 안전율 2.5 맞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소선은 최소 3가닥이 아니라 뭐야 이거? 그러니까 5가닥이 아니라 3가닥이죠. 예,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맞고요. 4번은 시험 문제에서 얘가 답으로 이제 영향을 주질 못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95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 예, 이렇게 됩니다. 자, 96번이 되죠. 96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몇 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2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철탑을 설치하는가. 96번이죠. 요거 내장형 철탑이에요. 자, 2형 철탑이라고 하는데 정답은 사실 이제 그 내장형 철탑을 얘기하면서 자, 이거 내장형 철탑 제가 이제 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장형 철탑은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경관에 차가
큰 곳에 사용한다라고 나오고요. 예. 두 번째가 지금 이거예요. 직선형 철탑이 예, 스트레이트 타워.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한다고 보시면 돼요.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 되면 10기 이하마다 내장형 애자장치를 한 내장형 철탑을 저희가 한 기씩 건설해줘 라는 건데, 지금 보면 몇 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10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으로 볼 수 있죠. 네. 자,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불평형 장력이 가해진대요. 그러면서 뭐 3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불평형 장력이 가해지는 형태에서도 저희가 뭐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돼요. 네. 자, 97번. 네. 접지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것 좀 여기다 좀 해보자. 네. 이 몇 안 되는 접지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몇 안 되는 부분에 사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접지도체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경우, 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뭐 적어받는 뭐 합성수지관을 오지게 막 이 가로로 많이 썼지만 어로 덮어야 되는 범위를 물어본 거죠. 이게 접지공사의 시설 기준입니다. 자, 다 정리해 볼게.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 깊이에 매설합니다. 두 번째가,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만, 접지선은 이거를 접지선이라고 안 하고 이제 접지도체라고 그래요. 접지도체는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한대요. 예,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0.3m 이상 깊이에 매설하고요. 이게 곤란하다면 금속체와는 1m 이상을 이격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지금 이거예요. 접지도체는 원래 접지선이라고 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바꿨어, 말을. 접지도체는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내지 덮어지는 합성 수지관과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갖는 뭘로 보호하라? 몰드로 보호하라고 그래요. 덮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도냐면, 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압기를 접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2차 측을. 자, 저희가 접지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을 저희가 땅에다가 꼴랑 묻는 건 아니죠. 여기에다가 뭘 연결한다? 접지극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소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지하 얼마? 75c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접지선은요, 얘가 만약에 철주나 내지 어떤 금속성 물질이라면, 철주가 대표적이지. 이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 얘는 얼마 이상 더 깊이에 매설돼야 된다? 얼마? 0.3m. 0.3m 이상 깊이에 매설하는 거죠. 다만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해라? 1m 이상을 띄워줘서 매설해줘라 이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접지선은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어떻게 해라? 지하 75cm부터 지표상 얼마? 2m까지 합성 수지관이나 어떻게 해라? 몰드로 보호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이 문제는 두 가지 타입이에요. 어떻게 나오냐면,
접지도체는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 시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얼마 이상 이제 0.3m 이상 깊이의 매설하는데 금속체와는 얼마 이상 이격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접지도체는 철주나 금속체를 따라 시설 시 금속체와는 1m 이상을 이격하는데 철주의 매설 깊이보다는 얼마 이상 깊이의 매설해? 이런 얘기고요. 자, 접지도체는 자, 요놈 3번도 똑같아요. 접지도체는 지하 얼마부터 지표상 얼마까지 합성수지간이나 몰드로 보호해 또는 거꾸로 접지도체는 지하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접지도체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제 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합성수지간을 덮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접지도체는 지하 얼마 75cm부터 지표상 2m까지죠. 예, 합성수지간이나 몰드로 덮어야 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개정되는 접지 부분에서 얼마 이제 이게 몇 개 남지 않은 이제 그 살아있는 접지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꼭 하셔야 돼요. 네. 자,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좀만 참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 자,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 몇 미리 이상의 전선이어야만 하는가? 자, 98번이죠. 자, 사용전압이 400V인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얼마 이상 이제 이 몇 미리 이상인가인데 요거 이제 가공전선의 굵기가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회차에서 정리를 해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가 400V 이하인 경우에는 400V 이하인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되죠. 자, 이건 애초에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절연전선인 경우랑 그 다음에 케이블인 경우 이제 제외한다면 저는 그냥 나전선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얼마가 된다? 3.2mm 이상이 되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얼마였다? 2.6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400V를 초과하고 어디까지다? 저압까지죠. 자, 이때는 희한하게 보면 전선의 종류보다는 설치되는 위치가 더 중요해요. 얘가 시가지 외에 설치되면 얼마가 된다? 4mm. 그렇죠? 요놈이 시가지에 설치되면 얼마가 된다? 5mm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라스트 뭐가 된다? 고압이죠. 요때는 얼마가 된다? 5mm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물론 얘네들도 이상이 이상. 예, 이상.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400V 이하고요. 자, 전선에 대한 언급이 그냥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는 거죠. 뭐야 이거? 예, 나전선이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 이제 2020년도 3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문제풀이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 3회 관련된 문제에서 어떤 걸 버려야 되고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꼭 잡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더 개정되다 보니까 기존 했던 거에서 최대한 버리는 걸 좀 줄이면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셔야 돼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자, 3, 4, 5 송전선에 대한 산지의 지표상 높이죠. 무조건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사실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꼭 잡아주시고. 자, 82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니까 거기 있는 부분을 확실히 이제 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82번. 변전소의 오접속에 대한 어떤 특고합 전류의 이제 표시 방법인데 상표시랑 모의모선에 관련된 거 꼭 기억하시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83번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해이적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표 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84번 이건 대지전압 뻔한 얘기. 자, 발열선의 온도는 무조건 80도다 해야죠. 86번 하자고 했습니다. 일종 특고합 보안공사의 전선 단면적 뿐만 아니라
저압이든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적용 기준과 전선의 굵기 꼭 합시다. 자, 87번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죠. 해이죠. 4.5, 5 뭐 이런 식으로 고압일 때 시가지 외 시가지 특고압 이렇게 해야지. 자, 88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연내력 절연내력 시험에서 시험 방법 물어봤을 때 권선과 대지에 10분 합시다. 89번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지중전선과 약전류전선의 이격거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 봅시다. 90번 고화복내배선인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화복내배선과 특고화복내배선의 가능 공사 정리해드렸고요. 91번 조상설비에 대한 보호장치 역시 해야죠. 바뀐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자, 92번 과감히 버리고요. 93번 역시 과감히 좀 버렸으면 해요. 94번도 나 동복광선이 아니라는 거 확인만 해주시고요. 95번 이제 잘 나오진 않아 솔직히 94번은. 자, 95번 무조건 해야죠. 지선에 대한 거. 네. 그 다음에 96번, 이 내장형 철탑과 관련된 문제 꼭 합시다. 그러니까 합시다. 97번 해야 돼요. 몇 개 안 되는, 이거 지웠지만, 이제 이 접지에 관련된 문제고요. 98번, 요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바로 1회차 할 때도 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020년 3회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꼭 봐달라고 했던 내용들은 꼭 확인하셔갖고 암기하셔갖고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